이어서 이과의 본문 사업 파트 한번 나가볼게. Who bring이냐, brings냐를 물어보는데 정답부터 얘기하면 brings가 답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의문문일 때 어순이 어떻게 되지? 자, 동사에 있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조동사는 조동사 쓰고 주어를 쓰고,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가고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오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 의문사가 있든 없든 이 어순은 요렇게 유지가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번에는 의문사가 주어인 거야. 의문사가 주어. 의문사가 주어. 그러면 의문사가 주어면 일반 동사 의문문이면 do, does, did를 뭐 주어 앞에 써야 되는데 의문사는 맨 앞에 써야 돼. 겹쳐 안 겹쳐? 자리가 겹치죠. 따라서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그냥 의문사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조동사를 쓰고 일반 동사도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의문사 주어는 우리가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3인칭 단수 취급. 자, 의문사 주어는 3인칭 단수. 그리고 어순은 의문사 주어 다음에 그냥 비동사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고 일반 동사가 나온다는 것.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야. 또 같은 의미로 주어가 의문사죠. 주어가 의문사니까 당연히 support가 돼야겠죠. 자, 누가 지원하나요? 여러분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자, 여기서 support라는 단어 우리가 maintain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거 한번 주의할게요. financially 재정적으로잖아. 요거를 뭐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 여기서 이 it은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라는 그 표현을 받는 거죠. 이 표현 이면에는 이야기는 뭐냐? 자, there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죠. there이라는 부사가 문자에 오게 되면서 도치가 일어났어. 어떻게? 주동으로 써야 되는데 동사 주어로 썼다라는 거지. 자, 주어가 a couple 단수죠. 그러니까 우린 답은 was겠죠. 커플이 있었다. 나올 거 다 나왔죠. 이 자리는 이제 수식어 자리가 돼야 되고 얘를 꾸며줘야 돼. 그러면 과거분사 쓸 거야, 현재 분사 쓸 거야를 물어보는데 live는 일형식 자동사죠. 그리고 이미 살았던 커플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living이 돼야겠죠. 영국에 살고 있는 1100년도에 영국에 살고 있던 한 커플이 있었대. The couple loved each other so blah blah that 여기서 so that에 표시를 좀 해줘야겠네요. 그 소대구문이잖아. 소대구문. 소대구문이 뭔데?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앞 내용이 원인, 뒷 내용이 결과. 너무 형용사에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이다, 동사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이걸 보면 그 커플은요 사랑했대. 누구누구를? 서로를. 얼마나? 많이라는 거야. 많이. 근데 얘들아 many는 품사가 형용사야. many는 형용사고 얘가 가진 뜻은 많은이야. 수가 많은. much도 형용사 맞아. 얘는 양이 많은. 근데 much는 여기 하나 더. 부사의 의미도 가지죠. 많이. I love you so much. 그 much 얘들아. 그래서 그 커플은 사랑했대. 서로를 정말 많이. much가 돼야겠죠. 정말 많이. 소대꾸문. 자, 그래서 a priest 한 신부가 줬대요. awarded. 자, 여기서 award는 사형식 동사야. 사형식 동사. 뭐뭐에게 뭐뭐를 수여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접 목적어 자리 전체 쓰면 안 되잖아. 줬대. 그들에게. 뭐를? some bacon. 베이컨을 조금. 약간의 베이컨을. 요렇게. 그러면 우리 요 문장을 요렇게도 쓸 수 있겠다. awarded some bacon to them으로 쓸 수 있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이렇게 전치사 to를 썼던 애들은 수동태도 두 가지 버전이 다 가능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도 가능하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도 가능하다라는 것. 자,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자, 어느 커플이던, 근데 어떤 커플이냐? 봐봐. 얘가 지금 주어야. 그쵸? 그리고 요게 동사 자리야. 동사. 그러면 요거는 수식어 자리여야 되는데 봐봐. what은 무슨 절을 이끌어? what은 명절을 이끌지. what은 명절. 명사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요 who를 써줘야겠죠. 자, 어느 커플이든 어떤 커플이든 주격 관대입니다. Who didn't argue. 다투지 않은 서로서로와 다투지 않은 어느 커플이든 근데 얼마 동안 for a year and a day 1년하고 하루 동안 그러니까 366일이겠지. 이때 동안 다투지 않은 그 어느 커플이던 자 커플이 뭘 수여한 게 아니고 수여받은 거죠. 그리고 주어는 any couple 단수니까 여기서는 was also awarded 수동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가능했죠. 그럼 뒤에 남은 얘는 뭐야? 직접 목적어지. 베이컨을 또한 수여받았다. 자, 그 다음 Since bacon was very expensive at the time 여기서 since는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이컨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at the time 그 당시에 the expression, 자, 표현 어떤 표현? to bring home the bacon이라는 요 표현은 took on, 지니게 됐다. 자, 여기서 take on이라는 단어는 뭐뭇을 띄다. 뭐뭇을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 우리는 took on을 come to have 다시 말해 이 시제와 일치를 생각하면 came to have the meaning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의미를 지니게 됐다. 어떤 의미냐? 봐봐.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동명사를 써야겠죠. 돈을 만드는 거야. 가족을 위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돈을 벌어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making은 또다시 earning 같은 단어로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who, 누가, 주어가 의문사죠. brings죠. 누가, 직역을 하자면 누가 집에다가 베이컨을 가져다 주니 너희 집에서 그럼 이 의미는 뭐야? 누가 너희 집에 생활비를 벌어오니 누가 너희 집을 부양하니 이런 의미겠죠. either 아니죠. both my parents do. 우리 부모님 둘 다 그러셔라는 건 부모님 둘 다 베이컨을 집에 가져온다. 다시 말해 부모님 둘 다 생활비를 벌어온다 라는 의미겠죠. My father is a teacher and my mother is a lawyer. 우리 아버지가 교사고 우리 어머니가 변호사셔. 이렇게. 이게 얘들아 본문 여기 이게 본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어떤 한 표현 하나가 마무리가 됐는데 본문 5가 아니고 여전히 본문사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문사를 이렇게 나눴는데 본문사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라는 그 표현. 그러면 우리 요건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본문 3. 자, 매핑 해볼게요. brings home the bacon 표현의 유래와 의미가 이 본문사의 주제 중 하나겠죠. 그러면 요 중심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영국 커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커플이 1년하고 하루 동안 366일 동안 싸우지 않았대. 그랬더니 신부에게 베이컨을 수여받았죠. 근데 왜 하필 베이컨이냐? 베이컨은 그 당시
비싼 재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게 일단 본문사의 주제 중 하나가 된다라는 것. 좀 더 이어서 가볼게요. 본문사. Her father is a big cheese in this company. 그녀의 아버지는 커다란 치즈야. 이 회사에서. 갑자기 뭔 치즈야, 치즈긴. 그죠? 이것도 표현이겠죠? 그럼 의미를 한번 볼까요?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요, 매우 person, 블라블라 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겠죠? 부사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the big cheese라는 이 표현, 이면에는 이야기래요. The expression, 표현인데 어떤 표현? The big cheese라는 이 표현은요. most like냐, likely냐. 자, 일단 얘가 expression이 주어고 came이 동사야. 자, 여기서 선생님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봐봐. be likely 투부 정사에서 요 likely는 형용사야. 그리고 요 표현이 뭐였어? 투부 정사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였잖아. 이때 likely는 가능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야. 괜찮니? 근데 우리가 이 likely가 부사라는 품사를 갖기도 해. 부사라는 품사를 가질 때 얘는 가능성 있게 라는 의미를 띠게 되겠죠. 가능성 있게.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는 뭐가 쓰였냐면 지금 동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겠어? likely를 써야겠죠. likely. big cheese라는 표현은 가능성 있게 왔다. 미국에서 유래됐다라는 거겠죠. 근데 봐봐. 얘 앞에 most가 있어. 그렇다는 건 뭘 썼다는 거야? 최상급을 썼다라는 거야. 가장 가능성 있게.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우리 최상급을 쓸 때 항상 더 있어 없어? 보통은 더 최상급으로 쓰잖아. 근데 지금 most 앞에 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The most likely. likely 같은 이런 부사 있잖아. 이런 부사의 최상급을 쓸 때 이 덜을 생략하기도 한대. 물론 써도 되고. 그러니까 the expression to pick cheese the most likely 해도 된다라는 거야. 가장 가능성 있게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 필시라는 의미겠죠.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자면 big cheese라는 표현은요. 필시 유래되었대. 미국에서. 언제?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Back then, 그 당시, back then은 여기서 그 당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it was에서 it은요, 가짜 주어입니다. 흔한 관행이었대. 다시 말해, 일반적인 관행이었대. 뭐가 이제 진짜 주어 자리에 오려면 당연히 투부정사 써야겠죠. 동사 안 되죠. 자, 선보이는 게. 뭘 선보이는 게? A big wheel of cheese. 커다란 치즈 바퀴를 선보이는 게 관행이었대. 근데 어디에서 선보이는 거야 이거를? At a large public event for some time. 대규모의 공공 행사에서 선보이는 게. For some time. 한동안. 선생님이 for some time 앞에서 명사 구를 끊는 진짜 주어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동안이라는 얘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was를 꾸며주는 거니까 요 앞에서 끊는 게 맞겠죠? 한동안. 그리고 왜 wheel이라고 했냐면 이 치즈 덩어리가 얘들아 바퀴처럼 보였대. 그래서 a wheel of cheese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wheel이 덩어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냥 a big wheel of cheese 그냥 치즈 덩어리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It was then. 그것은요. 그것은 뭔데? 아니, 당연히 a big wheel of cheese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요. 얘가 주어져. 그러고 나서 그게 뭘 자르는 거니 잘라지는 거니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ceremonically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ceremonically는요. 어떤 뜻이냐?
의례적으로라는 거야. 의례적으로. 선보이는 거야. 선보이기식으로 했다는 거잖아. 의례적으로 잘리고는 했대요. At a later date.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 다시 말해 영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해 powerful한 사람. influential. 이런 거를 바꿨을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아까 얘기를 안 했네요. 선생님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서 important는 powerful, influential. 괜찮나요? 자, 예를 들어라는 이런 연결어가 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논리는 바뀌지 않죠. 논리는 그대로 가면서 앞에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191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요. cut up, 잘랐대요. 큰 치즈 덩어리를 at an event, 한 행사에서. 어떤 행사? 시카고에서 진행됐던 한 행사에서. gradually냐. 자, 여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하죠.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땡. gradually. 괜찮나요? 점차 표현은요. 뭐라는 표현? The big cheese라는 표현은 took on. 지니게 됐대. 이거 뭘로 바꿔도 된다고? came to have로 바꿀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보라색으로 단어는. 얘는 의미를 지니게 됐대. 근데 어떤 의미냐? 사람에 대한 의미래. 근데 어떤 사람이냐? of great power. 엄청난 권력과 중요성을 지닌 그런 사람에 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 그래서 표현 나오죠. What does her father do here? 여기 봐봐. 일반 동사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do나 does 이런 거 나온 거 보이죠? 이건 왜 그래?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니까. 의문사가 주어일 때만 do, does의 도움을 안 받는 거죠. 그럼 무엇을 너의 아버지는 하시니 이곳에서? You didn't know? 너 몰랐어? 그 아버지는 is a big cheese야. 이 회사에서. 다시 말해 어떤 의미겠어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권력을 지닌 인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요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back then 이라는 단어 있잖아. 요 단어. 그 당시라는 요 단어. 얘를 at that time 이라는 단어 쓸 수 있겠죠? 동의합니다. in those days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하지만 in these days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요즘에라는 단어니까. 요거 챙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본문사는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본문사는 일단 첫 번째로 brings home the bacon 표현의 유래와 의미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얘기할게요. 이게 첫 번째 얘들아. 두 번째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자, the big cheese라는 표현의 유래와 의미. 그러니까 얘들아, 본문 2과는 그 주제 제목 풀기가 굉장히 쉬울 거야. 본문 2는 그 특정 표현의 유래 의미, 본문 3도 그 특정 표현의 유래 의미 이런 걸 얘기를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주자면 big cheese 표현의 유래와 의미가 주제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됐는지. 자, 20세기 초 공공행사에서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어떤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자르는 게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었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예시를 들죠. 미국의 대통령이 영이 자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은 권력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본문사는 이렇게 brings home the bacon 표현의 유래와 의미와
big cheese 표현의 유래와 의미가 이 본문사의 주제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5. Take, what, that 둘 중에 답은 뭐냐? 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what이냐 that이냐는 뭘 물어볼 수 있냐? 첫 번째, 일단 what은 명사절이 되죠.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 얘는 명사절이야. that도 명사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너 what 명사 쓸 거야, that 명사 쓸 거야는 뭘로 보냐면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what을 뺐을 절하니 늘 불완전해. that이 이끄는 명사절에서 that을 빼면 그래도 완전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명사절이니까 들어가는 자리는 똑같을 거야. 주목보 자리. 근데 그 안을 봤을 때 what은 what을 빼면 불완전, that은 완전. 두 번째, what은 명사절밖에 안 되잖아. 근데 that은 뭣도 돼? 형용사절도 되지. 이 that이 뭐일 때? 관계 대명사일 때. 그러면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겠지. 주목보 자리면 what, 수식어 자리면 형용사절. 그럼 얘들아 봐봐. 너 what 쓸 거야, that 쓸 거야를 물어보는 자리가 예를 들어 수식어 자리야. 그럼 바로 what 탈락, 답이 that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주목보 자리야. 그러면 절하니 완전한지 불완전한 것까지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을 가볼게. take, 받아들여라, 들어라 이런 거야. 뭐를 목적어 자리잖아. 그럼 안타깝게도 둘 다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뭘 따져야 돼? what이나 that을 제끼고 절하니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녀는 말한다. 소금을 쳐서. 뭘 말하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답은 what이 되어야겠죠. What she says with a grain of salt. 그녀가 말하는 거를 소금을 쳐서 들어라. 얘가 나타내는 의미. Don't believe. 믿지 마.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그녀가 말하는.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 목관대 that. 내가 지금 생략이 되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take what she says with a grain of salt라는 그것이 그걸 받는 거죠. 그 표현 이면에 있는 이야기. 자 볼게요. Long long ago 오래전에 there이라는 부사구가 문자에 나오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도치가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다고? 도치가.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또 뭘 말해야 되냐면 봐라. 보통 도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주어 쓰고 동사를 쓰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비동사는 주어로 이렇게 도치가 되죠.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는 비동사의 비라던가 일반 동사의 원형이 있겠지.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를 대신 보내. 지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근데 그런 일반 동사가 지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대. 이렇게. 일반적인 거는 요거야. 요거. 이게 바로 의례적인 경우지. 예외적인 경우. 그러면 언제만 일반 동사가 직접 지가 행차하냐? 장소 부사구 때문에 도치가 됐을 때만. 그럼 잘 봐봐. there는 장소 부사구잖아. 그러니까 보이죠? 원래 did the king live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동사가 직접 앞으로 갔다라는 거. 이거 어순 주의하세요. 왕이 살았다. 그럼 어떤 왕이냐? 자, 형용사절이 시작되죠. 주격관대. 당연히 됐어도 되고요. 어떤 왕이냐면 두려워했던 왕이야. 뭐 이미 주격관인데 뭐 주동 쓰면 안 되지 땡. 그럼 뭘 두려워하냐? 보세요. 일단 fear은 얘들아 뒤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어. 둘 다 가능해. 근데 지금 동명사를 쓴 건데 능동으로 쓰냐 수동으로 쓰냐 그 문제야. 그러면 누군가를 독살 당하게 하다의 의미거든. poison이. 그러면 왕이 두려운 건 본인이 독살을 당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되는 게 맞아? being poisoned가 되는 게 맞지. 또 뭐 또 쓸 수 있겠어? to be poisoned도 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근데 웃긴 거 뭐냐면 poisoning도 되기는 돼. 얘를 뭘로 보면 그냥 독살이라는 어떤 명사로 본다면. 그럼 얘도 되긴 되는 거지.
근데 일단 교과서에는 이 동명사 수동태가 쓰였으니까 일단 요걸로 가고 문법상 틀린 거를 고르라고 할 때 포이즈닝 보인다고 바로 틀리다고 하지 말고 얘가 따지고 보면 맞기도 하니까 다른 것도 잘 한번 따져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에 의해 독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있었대. 그래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왕은요, created, 만들었대. 고안해냈대. 뭐를? 레시피를. 근데 뭐에 대한 레시피냐면 a remedy, 치료 비법. 뭐에 대한 치료 비법인데? against poison, 독에 대항할 그런 치료 비법을 위한 레시피를 고안해냈다. 여기서 remedy는요, cure 이라는 단어도 가능하고 treatment라는 단어도 가능합니다. His recipe, 그의 레시피는요, contained, 포함했대요. 이때 요 단어 included 당연히 되겠죠. 일단은 기본 동의어만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거야. 나중에 심화 버전도 선생님이 또 얘기해줄게. 그의 레시피는요, 포함했대요. 72개의 재료들을. 분사 구문이죠. 레시피가 포함이 된 게 아니고 포함을 시킨 거니까 여기다 included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포함하면서 leaves of trees, 나무의 잎사귀와 견과들을. In the last line of his recipe, 그 레시피의 마지막 줄에서 그는 썼대요. 자, 그는 썼대요. 자, 뭐라고 썼냐면 with a grain of salt라고. grain of salt라고. 약간의 소금이라고 썼대. This line은 뭘 받는 건데? grain of salt를 받는 거겠죠. 이 라인은요, 되었대요. 어떤 상태가 매우 유명한 상태가. 자, since도 때문에, due to도 때문에. 근데 since는 얘들아, 중요해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 due to는 전치사밖에 안 돼. 그럼 답은 뭐겠어? since가 되겠지. 전치사 다음에는 주동 못 나오고 명사만, 접수사 다음에는 명사만 나오면 안 되고 주동이 나와야 돼. since는 둘 다 되는 거니까 답은 since겠지. 보면 the grain of salt was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절이 시작되죠. grain of salt가 뭐였기 때문에 문장이 나오니까 since가 나와야겠죠. 주동이 나오니까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결정적 deciding을 써야 되는 거 주의해 주세요. 그럼 뭐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재료냐? 자, 전치사 뒤는 당연히 동명사. protecting, 보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protect against라는 건 뭐뭐를 막아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대항해서 보호해준다는 건 그 against 뒤에 나오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지. 뭘 막아주는 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재료였어? 독살 당하는 것. 그래서 답은 being poisoned. 근데 아까와 같은 의미로 poisoning도 되기는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deciding이라는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야. 이 글에 있어서. 그러면 요거의 동의어 한번 잡고 갈게요. necessary, essential, significant.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later. 자, 나중에 takes the expression 표현, 뭐라는 표현?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라는 이 표현이 came to have, 아까 그 took on the meaning 그것처럼 came to have the meaning을 took on the meaning 되겠죠? o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ook on 의미를 지니게 됐다. 자, 어떤 의미냐? 봐봐. 근데 얘들 잘 봐봐. 이렇게 동사로 취급할게. came to have를. 의미. 나올 거 다 나왔지. 그러면 뒤에는 무슨 자리야? 수식어 자리여야 돼. 그럼 대신 형용사절로 관계대명사를 쓰였나 보다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which를 쓰면 안 돼. 선생님 왜 안 돼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건 관계대명사 대시잖아요. 그럼 which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대신 명사절 대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안이 완전하겠죠. 그것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 A little bit of doubt. 약간의 의심은요, can help. 도울 수 있대요. 뭘 돕냐면 보호하는 걸 protect가 답이 돼야 되고 help는
그러니까 원래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원형도 돼.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근데 뭐에 대항해서 보호해? 독살당하는 것. 뭐에 의해 독살당해? 부정확하거나 misleading, 현혹시키는 정보에 대항해서 독살당하는 것.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 독살당하는 것에 대항해서 보호해주는데,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라니 완전하죠. 근데 얘를 마치 어떻게 해석해? 봐봐. 이러한 표현은 의미를 지니게 됐다. 약간의 의심이 부정확하거나 현혹시키는 정보에 의해 독살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의미. 되게 얘가 동격의 대절에서 여기다 쓸게요. 명절이니까 당연히 저라는 완전하죠. 근데 얘는 명절이지만 마치 뭐처럼 해석? 형용사처럼 해석해. 얘는 동격의 대절이니까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없겠죠. 이거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봐봐. 주어제는 한 대 두 개 썼지. 동격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된다는 거. 내 학생인 현우는 열심히 공부한다. 요런 것처럼 약간의 의심이 블라블라 하는 것에 막는 걸 도와준다는 의미.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한다는 것. 괜찮죠? 얘들아, 여기에서 being poisoned를 뭘로도 바꿀 수 있냐? being misled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부정확하거나 현혹시키는 그런 정보에 의해 독살당하는 건데 현혹당하는 것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being poisoned가 쓰이는 자리에 being misled를 쓸 수는 없겠지. 요거는 진짜로 독살당하는 거니까. 얘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걸 그냥 다시 being misled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 요거까지 챙겨주시고요. 여기서 misleading은 당연히 fals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false로. 자, I believe everything she says. 나는 믿어.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 You should take. 너는 들어야 돼. 저라니 불완전하죠. say의 목적어 필요하니까 답은 what. 그녀가 말하는 것을 with a grain of salt. 소금을 쳐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그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라는 거겠죠. 이 본문 5도 단락 정리하고 갈게요. With a grain of salt 표현의 유래와 의미가 당연히 이 글의 주제겠죠. 어떻게 진행이 됐냐? 독사를 두려워하는 왕이 나오죠. 그래서 왕은 치료 비법을 고안해냈죠. 이 치료 비법에는 72개의 재료가 포함된 레시피. 근데 이 레시피 마지막 줄에 with a grain of salt가 있었죠. 왜? 소금이 독사를 막아주는 결정적 재료였거든. 지금은 이제 현대에 와서 더 이상 우리가 독살당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이게 어떤 표현으로 이제 남게 됐냐? 의심이
정확한 정보에 중독되는 걸 막아준다는 의미. 그럼 얘들아 봐봐. 결국에는 그때의 그 독살이 현대에 생각해서는 그게 뭐야? 부정확한 정보. 괜찮니? 그러면 독살을 막아주는 게 소금이었지. 그게 현대에서는 뭐야? 의심. 괜찮죠? 얘들아, 그 선생님이 잠깐 멈춰서 매핑해봐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본인이 직접 매핑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야 늡니다. 아시겠죠? 이거 전체 매핑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전체 매핑은 사실 간단하지. 이 본문 전체가 말하는 주제는 뭐야? 음식 관련 표현들은 흔하다. 그러면서 음식 관련 표현들 하나하나를 얘기해줬죠. 본문 2는 have egg on one's face 표현의 유래와 의미. 본문 3는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표현의 유래와 의미. 본문 4는 brings have the bacon 그리고 the big cheese라는 표현의 유래와 의미. 본문 5는 with a grain of salt 표현의 유래와 의미. 보통 교과서 본문 마지막 단락은 그 전체를 정리해주는 어떤 말이 있는데 이 본문 2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